기후 리포트로 시작하죠. 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을 살펴봅니다.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경기도 곳곳에 폭설 대응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폭설 대응하니까 참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시잖아요. 네. 이 속에서도 정말 저렇게 대응하는 거구나 하면서 희망을 준 사례가 있어서 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폭설로 집이 무너지고 이재민이 발생하니까 그 이재민한테 곧바로 안전주택을 제공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우선 사진 한 장 띄워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에 안전주택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안전주택 하니까 무슨 막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전혀 다르실 네. 겁니다. 완전히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아파트 내부가 정말요? 딱 돼 있습니다. 저기 예. 무슨 모델하우스 같은데요. 그렇죠. 오피스텔 예. 모델하우스? 주인공은 광명시입니다. 네. 광명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안전주택을 이번 폭설 이재민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 평소에 이 안전주택을 만들어 놨던 건가요?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올해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말이었죠.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17년 만에 눈폭탄이 수도권을 덮었죠. 새벽에 광명시 가학동에 있던 주거용 비닐하우스 석동이 네. 눈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랬겠죠. 졸지에 주거지를 잃게 된 세 가구 4분의 이재민들에게 아주 신속하게 곧바로 이들의 임시 주거지를 저곳에 마련을 했습니다. 이 안전주택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침실과 거실이 따로 있고 네. 부엌과 취사도구, TV 이런 것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 5층 규모의 8세대, 총 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을 미리 광명시에서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난을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 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안전주택이었고 네. 경기도 광명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리 준비를 했던 거네요. 이걸. 경기도 안전주택 프로젝트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피해로 그렇게 되면 이재민이 발생하고 임시 거처가 되는데 사실은 임시 거처가 어디 체육관 같은데 그렇죠. 이런 데잖아요. 네. 광명이 기후의병 1만 명을 돌파한 곳이잖아요. 기후 대응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지자체인데 이런 기후 재난이 앞으로 심해질 텐데 이곳에서도 삶의 질을 유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임시 거처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주택 매입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5월에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제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네. 본격적으로 이제 내부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는 12월부터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요때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었는데 네. 때이른 폭설로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니까 바로 이분들한테 급하게 서둘러서 임시 거주지 마련을 위해서 개방을 한 거죠. 이재민들은 주거지가 복구되기 전까지 2주 동안 안전주택에서 머물면서 식사와 구호 물품을 지원받을 예정인데 저 같으면은 나 한 주 더 있으면 안 돼.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마련에 그치지 않고 머무는 동안 삶의 질과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를 했다. 그럼요. 이게 그 체육관에 있으면서 우울증도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민들이. 그래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삶의 질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빠르게 난 거예요. 금방 났겠죠. 광명에서 이게. 이랬대. 이러니까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그 다음날 찾아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띄워드리는데요. 지난 30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 1부지사가 광명의 이 무너진 비닐하우스 현장과 안전주택 현장을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광명시가 정말 잘 대처하고 있다. 또 폭설 사고에도 이재민들이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경기도도 긴급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한 번 이제 좋은
기운들이 이제 경기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그 기후위기 시대 안전주택이 왜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곳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에 보도된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에 살고 있는 삼부자의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 요번 폭설이 똑같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평 하면은 또 유명한 또 뭐 지평 막걸리로도 유명한 그 지평이구나. 예, 공기 네. 좋은 곳이거든요. 여기 단독주택에 3부자가 살고 계세요. 고령의 아버님, 그리고 이모 씨 62세, 그리고 아드님 이렇게 살고 있는데 폭설이 27일부터 시작됐는데 단전과 단수가 계속된 겁니다.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끊겼어요. 전기는 3일 뒤에 들어왔지만 단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셨는가 이렇게 기자가 연합뉴스 기자가 물어보니까 밤에는 촛불을 켜고 캠핑용 난로를 틀어두면서 생활을 했다라고 아이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면사무소에서는 아니 그냥 근처 숙박시설 이용하세요라고 안내를 했으나 고령의 아버님이 이동이 어렵고 또 자택에 석유 보일러가 한 번 고장 나면 이건 끝장이다. 고장 나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집을 이렇게 촛불 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이동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 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요즘 요 광명시 같이 이제 공공 매입을 통한 안전주택이 저는 늘어났으면 좋은 게 네. 사실 인구 절벽으로 좀 있으면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생기-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 거를 활용하는 하나의 모델로 빈집 문제도 해결하면서 재난 시 삶의 질을 지키는 문제로 요 광명 모델이 하나의 좀 시범 사례가 돼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한편 지금 그 경기 남부 눈 피해가 사실은 곳곳에서 심각한데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의 기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촌의 비닐하우스가 많이 무너진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용인과 안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40cm 넘는 폭설로 다육식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3개 동이 붕괴가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가 돼야 식물이 자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민들은 얼어 죽지 않게 무너진 비닐하우스에서 다육식물을 하나하나 다 옮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관련 보험도 들어놓지 않고 있어요. 네네. 농작물 재해 보험의 문제점은 지난 방송에 그 한 석 달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안 들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피해가 되면은 보상은 또 보험 든 순서대로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중고가 되는 거고요. 안성시 대덕면 선인장 수출단지가 있는데 하우스가 붕괴가 돼서 열대성 작물이잖아요. 선인장이. 그렇죠. 다 상품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보상은 하우스 무너진 것만 1차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공들여서 키운 선인장을 다 버려야 되는데 이 피해액을 어떻게 가늠하느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아서 29일 오전 기준 경기도 내에서는 농지 42헥타르, 축사 963곳 이상이 폭설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기도지사께서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난기금 73억 5천만 원 이렇게 그동안 그 저장해 놨던 거를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하겠다 하는 등 모두 301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네. 이거는 그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다른 지자체 간에 뭐 비교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재난 오고 그러면은 왜 바깥 활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로 끝나잖아요. 눈 치웁시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돈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과감하게 쓸 때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례가 아닐까 기후 재난에서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노래는요. 잠시 후에 이제 또 재생에너지 초미의 관심사 송전망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거 관련해서 이제 최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께서 나오셔서 얘기를 하실 건데 이 마을 태양광 하는 분들이나 태양광 협동조합 하는 분들은 요번 폭설에 참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발전량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응원곡으로 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짐작하는 애청자분들 계실 것 네, 같아요. 송대관의 이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